나는 석가모니다. 어떤 이는 나를 부처라 부르고 어떤 이는 깨달은 자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그저 한 사람이었다. 그대와 같은 인간이었고 괴로움을 알았던 사람이었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다. 요즘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은가?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혹은 이제는 만나지 않는 누군가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은가?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왜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피곤하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 역시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을 만나며 보았다.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어지는 마음을,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얼굴들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복잡하고도 외로운 것이 되곤 한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를 끊고 배우자는 말이 없어지고 형제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뜸해진다.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 만나기 어려워진다. 그렇게 그대의 주변은 점점 조용해진다. 어떤 이는 이것을 외로움이라 부른다. 어떤 이는 이것을 자유라고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린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내가 베풀었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갔나?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인가?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그대의 마음을 두드린다. 오늘 나는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인간관계가 왜 괴로운지, 사랑하는데 왜 아픈지, 나이가 들수록 왜 관계가 단순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나는 그대에게 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함께 바라보고자 할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겪어온 것들을, 그대가 느껴온 괴로움들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빛을. 서두르지 말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자. 그대는 왜 사람 때문에 괴로운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는가? 어떤 이는 말한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요. 저 사람이 내 기대를 저버려서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요.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대부분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 집착. 이 말이 그대에게는 낯설 수도 있다.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용히 들어보자. 그대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 때, 그것은 이미 집착의 시작이다. 내 자식은 이렇게 해주겠지. 내 배우자는 나를 이해해주겠지. 내 친구는 내 편이 되어주겠지. 이 모든 겠지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한다.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바란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긴다. 자식이 내 마음처럼 살아주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친구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진다.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의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혹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이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기대에 부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때로는 분노한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럴까?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몰라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대는 이미 괴로움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그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왔는가?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그 기대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이루어졌는가? 아마도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절반 이상의 실망들이 그대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겠는가?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여기서 온다. 우리는 사랑할수록 더 많이 기대한다. 가까울수록 더 많이 바란다. 그리고 그 기대와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낀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에게는 안 해주지?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왜 우리는 기대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식에게 그렇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키운 자식인데 나를 챙겨야지. 이 마음 안에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는 시선이 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이해해야지. 이만큼 같이 있었는데 내 마음을 알아야지.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존재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고통을 안고 산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관계는 괴로움이 된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그대가 사람 때문에 괴로웠다면 그것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 안에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천천히 가보자.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차갑게 살라는 말인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라는 건가? 그건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나는 이해한다. 그 마음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치 마음을 닫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과 무관심하게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대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다. 나는 그것을 존중한다. 이런 마음이다. 반면 무관심은 이렇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기대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무관심은 상대를 외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그대의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이 그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때 그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왜 내 뜻대로 안 하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은 기대다. 그리고 이 기대는 그대를 괴롭게 한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내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고, 자식도 자기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의 삶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있다. 또 다른 선택이 있다. 이제 자식은 내 인생과 상관없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이것은 무관심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든다. 그대여.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상대방의 길을 가도록 돕는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나는 자비로운 거리두기라고 부른다. 자비롭되 거리를 둔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돕되 통제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사랑의 방식이다. 그대는 평생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너무 많은 기대와 바람이 섞여 있었다. 이제는 다르게 사랑할 때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다만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을 존중하며 이것이 가능할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상대가 그대의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간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우리는 다른 존재다. 이 깨달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가족. 이 단어를 떠올릴 때 그대는 무엇을 느끼는가? 따뜻함인가? 아니면 무겁고 복잡한 감정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족은 양면성을 가진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렵다.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괴롭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야지. 이 가족이니까 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집착이 숨어 있는가. 자식을 보자. 그대는 자식을 낳아 키웠다. 밤낮으로 돌봤고 그대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자식은 그대가 원하는 만큼 찾아오지 않는다. 전화도 뜸하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바쁘다며 간다. 그때 그대의 마음은 어떠한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 마음이 든다.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자식이 그대의 기대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식이 자식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자.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물론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를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더 자주 만나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집착이다.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와 함께 있는 자식을 원하는 것이다. 그대여. 자식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대가 낳았지만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은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자기 길을 가는 존재다. 그대는 그 여정의 일부였을 뿐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비로소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내 자식이 자식의 삶을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식이 나를 자주 찾지 않아도 자식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배우자를 보자. 평생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줄어든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지낸다.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다. 무엇을 해도 반응이 없다. 그대는 외롭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우리는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그대는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기를. 이것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바람이다. 하지만 배우자 역시 나이가 들었다. 배우자도 피곤하다. 배우자도 자기만의 고통이 있다. 배우자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배우자에게 덜 상처받는다.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힘들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늙어가고 있구나. 이 사람도 외로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형제도 마찬가지다. 어렸을 때는 가까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멀어진다. 각자의 가족이 생기고 각자의 삶이 바빠진다. 명절에만 만나고 그마저도 형식적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나? 하지만 그대여, 이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쁘다. 형제라고 해서 평생 가까이 지낼 의무는 없다. 우리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형제에게 덜 서운해한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대한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상처받기도 한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가족이니까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가족이니까 당연히라는 기대를. 가족도 결국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된 존재들이다. 그들을 놓아주자.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 미움, 원망, 그대의 마음 속에 이런 감정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미움과 원망은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면 원망하는 것이 인간적이다. 나는 그대에게 용서하라 고 말하지 않겠다.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하나만 물어보고 싶다. 그 미움이 그대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 원망이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조용히 생각해보자.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미움의 대상인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미움을 품고 있는 그대 자신인가? 진실은 이렇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친다. 원망은 상대를 괴롭히기 전에 나를 먼저 괴롭힌다. 그대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대를 괴롭혀서가 아니다. 그대 안의 미움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산다.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한다. 잠을 자려 할 때도 그 사람이 떠오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대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대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말했다. 용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는 제안한다. 놓아주는 것을. 놓아준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과 다르다. 용서는 그래, 저 사람을 이해한다.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이런 마음이다.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다. 그대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그대의 삶을 낭비하지는 말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가? 그 사람이 그대의 남은 인생을 지배할 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아니라면 놓아주자.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갔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우리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미움을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위한 것이다. 그대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남은 인생을 미움과 원망으로 채우고 싶은가? 아니면 평화와 고요함으로 채우고 싶은가? 선택은 그대의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결국 죽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그대는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직장 동료, 동네 친구, 동창, 친척들. 집에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주말이면 모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전화도 뜸하고 만남도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떤 이는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한다. 나는 인기가 없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그대여,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그대가 실패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이다. 왜 그런가? 첫째,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모두 시간이 많았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술도 마시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피곤해진다. 건강도 나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다. 그래서 만남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은 그대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다. 단지 모두가 늙어가고 있을 뿐이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짜 관계를 구분하게 된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많음보다 깊음을 원한다. 피상적인 관계보다 진심이 통하는 몇 사람이 더 소중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진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고 사람들 속에 있어야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진다. 조용히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누군가와 시끄럽게 떠드는 것보다 더 평화롭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다. 이것은 깊어짐이다. 그대여,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대는 이제 많은 관계보다 맑은 관계를 원한다. 그대는 이제 시끄러운 모임보다 고요한 시간을 원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다. 나무도 나이가 들면 잎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대신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는 줄어들지만 그대의 내면은 더 깊어진다. 더 단단해진다. 더 고요해진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다. 이제 우리는 핵심에 다가간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적은 것이 아니다. 맑은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가? 젊었을 때의 관계는 많고 복잡하다. 직장 관계, 사회적 관계,
의무적인 관계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아닌 것들이 많다. 형식적인 인사, 빈말, 필요에 의한 만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채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의무적인 만남들이 사라진다. 그렇게 관계가 단순해진다. 그리고 남는 것은 진짜 관계들이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한두 명,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 가끔 연락하는 자식들. 이 정도다. 많은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렇다. 왜냐하면 이 관계들은 맑기 때문이다. 맑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산이 없다는 뜻이다. 이해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진심이 통한다는 뜻이다. 젊었을 때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는다. 중요한 것은 많음이 아니라 깊음이라는 것을. 한 명의 진짜 친구가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10번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낫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이런 깨달음 위에 세워진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저 가끔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조용히 함께 있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맑은 관계다. 그대여. 그대의 주변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그것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말라. 그것은 맑아짐이다. 필요 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 것들만 남은 것이다. 이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대는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끄러운 관계들에 휘둘리지 않고 복잡한 감정에 소모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평정심. 이것이 바로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평정심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평정심이란 모든 것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이한다. 사람이 가면 담담히 보낸다. 집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본다. 이것이 평정심이다. 그리고 이 평정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집착할수록 괴롭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다. 관계에도, 사람에게도, 기대에도. 그저 흐르는 대로 둔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다. 그대여. 그대의 주변이 조용해진 것을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더 맑은 곳으로, 더 고요한 곳으로. 그곳에서 그대는 진짜 평화를 만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인간관계와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긴 이야기였다. 하지만 필요한 이야기였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해왔다. 그대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대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 그대가 베풀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비록 그대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그대가 기대했던 것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대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시간을 멈추자.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 이것들은 그대를 괴롭힐 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대의 것이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살라. 사람을 대할 때 기대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라.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배우자가 말이 없어도,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그것을 서운해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을 살고 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그대의 삶을 살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다. 혼자 있음은 자유다. 그 시간에 그대는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자신의 호흡을 느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다. 사람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매달리지 말라. 주되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살 때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나는 오늘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다. 내려놓으라.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후회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그대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진짜 삶이다. 이것이 진짜 자유다. 나는 그대에게 어떤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그대의 몫이다. 다만 나는 그대가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워지기를 바란다.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그대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다. 많은 것을 견뎌왔다. 많은 것을 베풀어왔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그대 자신을 위해 평화롭게 살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고자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다. 조용히, 천천히 생각해보라.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대의 하루를 살아보라. 언젠가 그 답이 올 것이다. 서두르지 말라.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저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그대와 작별한다. 하지만 그대는 알아야 한다. 나는 항상 그대 안에 있다. 그대가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그곳에 내가 있다.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를 느낄 때 그곳에 내가 있다. 그대 자신이 바로 붓다다. 그대 안에 이미 모든 지혜가 있다. 그것을 믿으라. 그리고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대 스스로에게서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고요함이 그대의 마음에 머물기를. 그리고 자유가 그대의 남은 삶을 채우기를. 나는 그대를 축복한다. 그대의 하루로 돌아가라. 오늘 들은 이야기를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말라. 필요한 것은 저절로 그대 안에 남을 것이다. 고맙다. 그대가 여기까지 함께 해주어서.